남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오해도 이제서야 겨우 풀렸고 테슬라 투자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은 또 뭐야?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지금처럼 망가진 종이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을 이제서야 겨우 이해하고 모아가고 있는데 테슬라? 그건 거품 잔뜩 낀 주식 아니야? 테슬람 그리고 비트코이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영상을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테슬라? 비트코인? 둘 다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멀리서 찾을 것 없이 가족이나 애인, 절친 등의 반응들만 보면 알잖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전통산업의 수호자들과 보수적 투자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계속 쏟아지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어쩌면 전혀 다른 대상이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이 두 가지 자산에 모두 투자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리스펙이고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이며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모두 투자하는 BTS 투자자입니다. 우선 저는 투자란 아직 구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예상하고 그곳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돈을 넣는 행위이며 그 미래가 구현되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변화시킬 미래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빅띵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핵심은 인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사건이 등장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인류의 발전과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금융과 0.001%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동굴벽화에 담긴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유의를 위한 그림과 함께 늘 차용증과 같은 형태의 빌려준 돈과 수량을 기입한 장부의 흔적이 공존합니다. 즉, 인류의 발전은 금융의 역사이며 금융산업의 발전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이며 르네상스와 같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계기는 결국 뛰어난 0.001%의 인간이 만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과 신기술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퀀텀 점프가 발생하며 진화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두 가지는 이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를 바꿀 혁신적인 것인가?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0.001%의 천재인가?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살아있고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됐고 진행된다는 건 거의 희박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내가 2020년대에 돈을 벌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하필 그때 0.001%의 천재가 등장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가 1988년에 등장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자동으로 달리는 차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자율주행 스마트카로 만들고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사업 전반과 우주개척 로켓, 대심도 지하터널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AI 로봇 산업, 그리고 그에 대항해 인간의 뇌에 칩을 심을 수 있는 뉴럴링크 사업, 마지막으로 올바른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944년에 만들어진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가 등장한 이후 인간이 만든 모든 화폐 시스템이 그랬듯 달러 역시 화폐의 하락기를 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인위적인 금융정책에 대응하며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저장시킬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장부 기술이 때마침 2008년에 개발되어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확률은 도대체 몇 %였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인류의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0.001%의 천재는 바로 일론 머스크이며 지금 일어나는 금융혁신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누군간 일론 머스크를 인정 못한다, 비트코인은 금융혁신이 아니다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만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팬덤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굳건한 팬덤이 마치 종교와 같은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며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누군가 왜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고 있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만 투자하면 안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의 문명 발전은 놀라운 금융혁신과 0.001%의 천재가 이끄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인류의 큰 변화를 내 생에 접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금융혁명과 0.001%의 천재가 동시대에 등장했고 당신이 그걸 알아봤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더 혁신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떠나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화폐 현상의 변화,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산업 모두에 투자하는 게 각각의 투자 시 본인이 예상했던 미래 가치가 구현될 시기와 형태를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이 미래에 성공 투자의 과실을 얻는 방법과 시기를 안정적으로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의 1위 종목으로 계속 시총이 증가하는 시세 차익형 투자 종목이지만 2030년에 일론이 말한 대로 연 2천만 대의 차량 판매와 로봇 AI로 확장된 신성장 동력이 확보된 상태라면 현재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의 과거 행보처럼 그 시점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성장주로 변모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시점까지 테슬라를 투자하며 은퇴 이후 테슬라 배당을 통해 월 현금 흐름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 변동폭에 눈이 멀어 사팔사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화폐 현상이 적어도 30년간 이어지며 차곡차곡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스며들 때까지 장기간 계속 수량을 늘려가며 매집해 미래의 금융권이 인정하는 우량자산으로 평가되어 지금의 서울 강남 땅처럼 최고의 담보물로 평가받는 시점에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미래 핵심 자산으로 그 쓰임새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최고 담보물인 비트코인과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최고의 주식인 테슬라 중 꼭 하나만 선택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은 왜 계속 비트코인을 살까요? 왜 돈도 안 되는 노드를 직접 돌리면서 번역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열성일까요?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왜 앞으로도 테슬라만 계속 탄다고 할까요? 일론 때문에 화났다면서도 왜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 제품과 서비스에 푹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갈 수만 있으면 강남에 입성하려고 하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부동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산이든 비트코인처럼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자산이든 그 자산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까요? 2013년 부동산은 끝났다면서 올드한 자산이라고 절대 안 산다던 젊은 세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동산 매입에 집중하며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2018년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바뀌고,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월가의 인사들이 자신의 바뀐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우린 그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가 아닌 대중의 시선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투자의 기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며 스스로 BTS 투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자산에 다 투자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양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자산, 비상간 자산 간의 조합 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표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무언가를 자신이 또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며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는 표현인데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테슬라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누군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 차가 되면서 온갖 내외부의 공격과 사건 사고의 가격은 요동쳐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완벽히 탈중앙화된 자산임을 스스로 입증했죠. 즉 자신이 바퀴임을 증명했으니 이제 남은 건 다양한 용도에 맞춰 바퀴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다시 새로운 바퀴를 만들려는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면서, 자기도 만들 수 있다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재단과 자산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크립토 네트워크의 바퀴의 원형이 만들어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바퀴가 확장되며 만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비트코인 인프라 구축에 자신의 자본을 넣는 것이 가장 쉽고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서울이 갖는 위상과 인프라, 인적, 물질적 자원과 자본을 옮길 수 있나요? 이거 누가 강제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며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핵심은 서울이라는 땅에 모두 집중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화된 도시와 땅이라는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나 징검다리의 형태로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핵심 전략으로는 당연히 바퀴의 중심축인 서울부동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부와 자산을 지키며 불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 바퀴 이론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테슬라에 의해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구글의 웨이모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오랜 기간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 싸제 GPU 달고 라이다 붙이고 한정된 도로를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모든 방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을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AI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의 인공신경망 처리 슈퍼컴퓨터 도조와 이를 위한 전용 반도체 D1 칩을 개발하고 베타 버전을 공개해 오너들로부터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며 출시 지역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의 바퀴가 완성되자 다른 업체들은 똑같은 바퀴를 자기들도 만들 수 있다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의미 없다고 하는 건 그 회사들에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가 만든 바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대세를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과 제품의 발전에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서울부동산, 테슬라는 이미 각 분야의 바퀴를 만들어 대체할 수 없는 위치와 이점을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유저와 팬덤, 자본을 흡수하며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투자 수익률은 이 자산들보다 좋은 주변 대체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기념비적인 입지를 갖추고 구축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자산들이라면 장기적 투자자 관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바퀴가 완성됐으니 그거 하나 포폴에 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바퀴도 포폴에 하나 더 달고 서울부동산이라는 바퀴까지 포폴에 장착하면 2030년, 2040년 쭉쭉 달려도 전혀 걱정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고 장착할 수 있는 바퀴들만 달고 열심히 달리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오리지널 바퀴 흉내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식과 코인 단타를 치고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 경매를 통한 월세 세팅에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퀀트 투자, 인덱스 투자, 분양권 투자를 진행하며 자신만의 투자법을 갈고 닦습니다. 결국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BTS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싫어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투자하시는 분, 한두 개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정답이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저는 현재 이 세 가지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해서 투자로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생각들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BTS의 조합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자산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 투자 목표인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필살 전략으로 선별한 조합입니다. 그럼 BTS 투자법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번 BTS 투자법 시리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에만 투자를 하는데요. 장기적 우상향을 위해서는 일시적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각 국가별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그 자산이 부를 불리는데 가장 믿을만하다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형성된 믿음 때문인데요. 오너 중심의 그룹 경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우에
과거 기업의 투명한 공시와 주주 권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외국 자본의 놀이터 취급을 받으며 기업의 성장을 주식 가치로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웠던 반면 세계 탑 수준의 인구 밀도와 높은 수도권 밀집도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교통과 문화, 일자리, 고급 주거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며 서울의 땅 한 평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간다라는 사회적 믿음이 오랜 기간 쌓였고 그 믿음에 의한 부의 저장과 교환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권 역시 이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며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계속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 구조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저장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과 동일하지만 낮은 인구 밀도와 풍족한 토지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 건설로 인해 집이 부족하지 않기에 부동산보단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자신의 부를 저장하고 늘리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며 401k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자금이 법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과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각 국가별로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합의와 믿음을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지키고 불릴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된 자산은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며 한국 부동산에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오차 없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이며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즉 아파트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생각하며 미국 주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들 중 보다 더 확실하게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될 수 있는 이제 막 태동한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의 압도적 1위 기업이며 현재 로봇 AI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어 경기 침체와 유동성 감소 구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앞으로 장기간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며 기업 자체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원가 상승에 의해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팬덤을 보유한 B2C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투자법의 마지막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많거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텐데요. 이 짧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기에 제 채널에 비트코인 관련 재생 목록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전문 용어가 아닌 생활 용어 위주로 표현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서 BTS 투자법의 각 자산들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우상향과 한정된 땅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의 배팅, 테슬라는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장기적 우상향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와의 동업의 배팅,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가와 기관, 사람도 믿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고 어디든 전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의 확장과 2100만 개로 한정된 수량의 희소성의 배팅. 그렇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줄여주는 용도로 높은 비중을 실어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테슬라를 통해 미국의 초고성장 주식이 갖는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주식 가치의 상승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와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투자하며 공격력을 높여주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막 시작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지털 공간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 어디든 자신의 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초대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좀 나아졌지만 뉴스에서는 연일 떨어지는 매매가로 울상인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뺏긴 억울한 세입자 얘기만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집값이 미쳐 날뛰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100이냐? 아직도 멀었어. 하락은 이제 시작인데 울상 짓고 죽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지금부터 절반 정도 확 폭락해야 돼. 뭐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사줄게. 여러분,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함께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대하는 투자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테슬라에 대한 언론의 반응,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 내용, 이런 거 다 떠나서 언론의 경기 전망 믿고 뉴스 보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투자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작년 말까지 퍼펙트 스톰 온다고 떠들면서 잔뜩 금융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던 언론과 그 언론에 반응한 대중들의 분위기에서 올해 초부터 반등한다는 그 어떤 증거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단 하나의 증거도 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언론 기사나 뉴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절대 시장의 변화를 눈치챌 수 없습니다. 이건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 누구도 부동산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언제 바닥을 찍을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언론의 투자 의견이나 공포 뉴스를 걸러 듣는다면 그러한 비판적 시선의 접근을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매크로 분석에 관심을 끄고 내가 목표로 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갈아탈 기회를 잡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람, 비트코이너, 그리고 다주택자입니다. 열심히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지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 변동과 요동치는 공포 뉴스를 멀리하면서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부동산 투자 방법을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서울 부동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울 부동산에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 분당, 판교는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광명과 하남까지도 포함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지역들은 내가 아닌 시장 전체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그 입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 놓은 급지별 순위가 존재합니다. 마치 자동차 살 때도 회사에 임원 차량이 지급될 때도 급에 맞는 차량이 존재하듯 부동산에도 급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전국에서 급지가 가장 높은 서울 부동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며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데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개수, 교통의 편리함, 교육 환경, 자연 환경, 상품 자체의 경쟁력 등 사람들이 원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모이고 모여 입지가 좋은 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들은 기회만 되면 입성하려는 대기 수요자들이 넘치며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실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을 방어해줍니다. 며칠 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2를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전역의 수공간의 놀라운 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성역 코엑스 일대의 GBC 개발로 최첨단 도시로 진화하는 강남과 용산공원이 완공된 이후 녹지공간이 넘쳐나는 서울의 모습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가 함께 고도화된 이 도시의 미래는 현재 세계 도시 경쟁력 7위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맨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외국인들 눈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이며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서울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좋은 자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 부동산 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좋은 땅에 지분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 자체의 상품성보다는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의 오래된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도 사업성이 나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또는 용산에, 마포에, 사대문 도심에 개발 가능한 빌라촌이 있다면 그 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입지 공부를 통해 스스로 확인한 좋은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리모델링 시점이 도래하는 아파트 등을 돈이 생기고 활용 가능한 레버리지의 조건이 유리한 시점에 매수해서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세워지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주택자를 선택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율은 본인의 취향입니다. 집은 한 채로 만족하고 이젠 금융자산을 모은다, 아니다, 한두 채 더 늘려서 부동산 비율을 늘린다, 제 생각에 이건 무엇을 먼저 모아가느냐, 즉 테크트리, 빌드업의 순서일 뿐, 결국 좋은 자산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테슬라를 비롯한 좋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시간차를 두고 결국 부동산과 함께 모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알기 전에 이미 다주택 포지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한 부동산들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이고, 그렇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의 상승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이 부동산을 통한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 포지션까지 갖고, 모든 사람은 부동산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는 이 불변의 명제 때문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될 때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며 지속적으로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든든한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비싼데 어떻게 사냐? 부동산 버블은 이제 시작인데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작업치냐? 이런저런 말씀하시며 주식이나 코인에만 관심 갖는 분들도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는 싱글로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과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현실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무조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왜 투자하냐?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본업만 충실히 해도 걱정 없는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바짝 모아서 10년 안에 파이어 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와 접근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투자가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방향에 나의 에너지와 자본을 배팅하고 시간이 지나 그게 하나씩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입지에 따라 계속 발전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낡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놓이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이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그 공간을 가면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미래 가치를 믿고 매수한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돈을 벌어오는 게 실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부정하고 사기라고 욕하고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17년에 그런 얘기했던 제가 2020년에 입문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푹 빠져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즐거움은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맞았음을, 그리고 옳았음을 시간이 지나 시장의 평가로 증명받고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투자가 최고의 취미,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시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나를 비웃은 사람과 이 세상에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자산을 본인이 딱 매수했으면 사자마자 오르진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좀 수익 좀 나고 6개월 지나면 꽤 수익 좀 쌓이고 1년 지났더니 나를 무시했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준의 수익이 나야 속이 아주 시원할 텐데, 저처럼 10년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방식대로 가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뭐 투자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는 다 다른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시원하게 떡상해서 주변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놀리고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빅엿을 날리듯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이트로 한 번의 투자에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능력 중에 불리는 능력 하나가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리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적절히 쓰는 능력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억 주고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불려봐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억을 갖고 있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똥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면서 줄줄 새어나갈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체급에 맞지 않는 큰 규모의 돈을 우연히 벌면 그 돈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줄줄 새어나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만 많았지 초등학생이 10억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돈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다 날려도 좋으니까 10억이라도 원 없이 좀 써보자. 지금 당장 삶이 빡빡해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10년 장기 투자는 무슨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얘기고 도사같이 득도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둑 두는 방법은 잘 몰라도 더글로리 보면서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바둑판 위에 처음 바둑돌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게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죠. 게임 초반에 두는 한 수 한 수는 먼 미래를 위해 중요 지점에 놓아두는 포석이지 그걸로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포석을 안 두고 초반부터 오목 두듯이 좁게 보고 타닥타닥 붙여서 작은 집 몇 개 만든다고 인생과 같은 대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떡상 떡락?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수 한 수 포석을 제대로 놓으면서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돈을 불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경험해 봤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산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무적인 이해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패배를 맛봤더라도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들이 있는가가 앞으로도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 관심 갖고 꼭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부 정책, 세법, 부의 베이스 캠프 마련, 큰 자산의 에셋 파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미국 경제와 연준, 세계 경제의 흐름,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주요 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지금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알아야지 우리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늘 이 시점에 자신의 바둑판 위에 두어야 할 정확한 한 수를 먼 미래를 생각하고 포석으로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당장 1년 안에, 당장 2, 3년 안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짧은 타임라인이 스스로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럼 늘 무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살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할 투자의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한 번의 전장에서 결판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만 여유를 갖고 딱 2030년까지만, 앞으로 8년만 장기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회생활 초반부든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중반부든 은퇴를 앞두고 조급해진 후 후반부든 어떤 상태든 딱 8년만 장기 투자의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 높여가면서 돈 버는 능력 키우고 자린고비처럼 미친 듯이 한번 모아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와 함께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우리들의 자산 규모에 맞춰 차분하게 지키는 능력을 8년간 키워간다면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더라도 8년간 진짜 찐 부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온 5가지 능력들의 결과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진 자신의 불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뉴얼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인생 1회차 플레이어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2030년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 목표가 2030년까지 금융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2030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공짜로 헬스장에서 PT 받고 함께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리스펙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기억하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